삶이 모호하다라는 이 전제 자체가 명확한데, 안녕하세요. 그로우 모먼트 랩 설지원입니다. 네. 오늘은 아예 뭐 뒤에 오늘 같이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화두를 뒤에 제가 딱 적어뒀는데, 모호한 거 좋아하시나요? 제가 이거를 교육 시간 때 이제 모호한 것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, 좋아하시는가라는 질문을 그때는 드리지 못했는데, 참고 잘 있으신가? 여쭤봤더니 모두가 고개를 막 너무 싫다. 모호한 거 너무 싫다. 딱딱 떨어져야지. 싫다 싫다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뭐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막 모호하고 그러니까 좀 막 안개가 껴있는 것처럼 막 뿌옇고 이러한 상황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.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뭔가 이렇게 좀 작고 사소한 일에서도 사실은 막 모호할 때가 싫기도 하지만 좀 원래 다 사람이 각자의 이런 뭐 굴곡이 있고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? 저도 뭐 제 삶에 지금 이제 저는 40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얼마나 또 제 나름의 굴곡과 제 나름의 시간들을 보내왔겠어요. 근데 그럴 때 좀 인생의 큰 파도? 좀 약간 큰 일 있잖아요. 큰 이슈. 정말. 살다 보니 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정말 좀 큰 이슈가 터졌을 때 이게 되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모호함? 나는 차라리 내가 혼자서 뭔가 하는 거라면 명확하게 1번, 2번, 3번 해서 뭐 처리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막 연관되어 있는 사건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하다 보면 진짜 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. 그럴 때 진짜 좀 모호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즉 예측이 되지 않을 때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이 모호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었는데요. 같이 좀 나누시면 어떨까. 그리고 요즘에 꼭 큰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 AI가 정말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. 제 삶에도 굉장히 좀 큰 영향을, 긍정적으로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, 약간 좀 불안한 면, 좀 걱정이 되는 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, 그러다 보니 좀 더 제가 스스로 좀 뭔가 예측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살게 되더라고요. 불안하기도 하고 모호하게 지내고 있을 때 과연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를 좀 봤는데 저는 일단 확실히 하나 깨달은 게 제가 휴대폰을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. 진짜 이게 약간 마음과 다르게 손이 움직이는 느낌 아세요? 약간 머릿속으로 조금 생각은 들어요. 아, 이제 나 휴대폰 그만 봐야 되는데 하면서 저랑 전혀 상관없는 것들도 그냥 거의 뭐 무의식이라고 해야 되나? 그냥 계속 내리고 있어요. 네, 정말 막 쭉쭉 내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? 하루는 진짜 제가 이걸 막 내리면서 막 이제 누워가지고 계속 내리고 있는데 뭐 진짜 살면서 처음 보는 그런 정보도 있고 막 그냥 쭉쭉 계속 내려가요. 끝까지 보지도 않아요. 쇼츠인데도 끝까지도 안 봐요. 60초도 안 되는데도 뭐 끝까지도 안 보고 그냥 한마디 그 다음으로 또 내리고 내리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런 저를 보면서 제가 주변에도 얘기하고 교육에 가서도 요즘에 제가 이렇다 진짜 이런 적 없으시냐라고 여쭤보면 모두가 저도 그렇습니다 하시더라고요. 뭐 쇼츠 보고 있고요. 뭐 유튜브 보고 계시고 또 이러면서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딱 정해놓고 우리가 보시는 거랑 이걸 좀 봐야지 하고 보시는 거랑 정말 무의식이 마치 나를 지배한 것처럼 그냥 정말 아무 이런 생각 없이 쭉 내리실 때, 스크롤만 내릴 때는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?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제가 좀 우울하다라는 감정, 그러니까 밖에서 무언가 좀 일이 있었어요. 무언가 일이 있고 좀 약간 제 마음이 그러니까 좀 다운인 거예요. 기분이 막 즐겁고 행복한 날에 제가 핸드폰 스크롤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우울하고 약간 좀 걱정도 되는데 지금 하기엔 애매하고 나중에 할래 뭐 좀 미룰 때나 약간 좀 마음이
막 행복하지 않는 순간에 제가 휴대폰 속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내리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좀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스크롤 속에서 계속 우리가 왜 그러고 있을까? 저는 좀 제가 우울한 감정일 때, 조금 슬플 때, 약간 무언가 좀 미루고 싶을 때 그렇게 자주 휴대폰 속으로 들어가던데요. 그러면 이때 한번 같이 좀 살펴보실 지점을 오늘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.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또 같이 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깨어있고 알아차리실 필요는 늘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. 정말. 네, 이건 정말 필요한 거. 아, 내가 지금 좀 우울하구나. 그래서 지금 계속 휴대폰 보고 있네 정도의 인지. 아, 내가 오늘 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이 도피처로 휴대폰을 찾아서 이렇게 보고만 있구나. 지금 1시간째. 이런 좀 알아차림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택하셔야 되는 지점이라고 정말 생각해요. 그래야 그 다음 스텝으로 행동으로 지나갈 수가 있게 되죠. 지난 영상에서도 알아차림에 대해서 잠시 언급드렸지만 오늘도 역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. 이 생각이 또 더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제가 적어놓은 화도 좀 볼까요? 뭔가 예측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. 슬프고 우울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 예측되지 않은 즉 모호한 거예요. 마음이 뭔가 모호해. 그런데 스크롤 내리시다 보면 특히 또 쇼츠 같은 거 보시다 보면 어떠세요? 결과가 굉장히 좀 빨리 나오잖아요. 이런 법 뭐 3가지 바로 딱 60초 안에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거 딱 하나 알려주고 결과부터 얘기해 주잖아요. 그러다 보니 좀 위안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. 저는. 아, 그래. 이건 명확히 결과가 나오는군. 내 삶은 되게 모호하고 뭐 예측도 안 되는데 이 세계에서는 핸드폰 속에서는 결과도 막 딱딱 나오고 아, 이렇게 하면 안 되네? 이렇게 해야 되네? 그런 것들에서 좀 위안을 얻게 되더라고요.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욕구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. 비폭력 대화라는 대화 모델이 있습니다. 마셜 로젠버그 박사님이 사람들이 조금 더 공감과 연민과 사랑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비폭력 대화라는 모델을 만드셨어요. 근데 거기서 보면 욕구라는 지점이 나오거든요. 내가 지금 바라는 게 뭔가? 왜 우울한 감정이 들까? 가만히 보면 우울한 밑에 진짜 바라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. 내가 오늘 이 일 때문에 왜 좀 슬프지? 가만히 봤더니 조금 더 딥하게 내려갔더니 욕구가 있어요. 좀 잘하고 싶었어. 난 이 사람과 잘 지내고 싶었어. 이 일이 좀 해결되길 바랬어. 등등. 제가 그래서 다시 저의 이야기로 좀 돌아오면 이 뒤에 모호함 적혀 있기도 하지만 제 삶에 저는 진짜 바랬던 욕구가 자꾸 휴대폰 속으로 제가 도망치면서 무언가 내가 왜 요즘에 좀 이렇지? 아, 좀 왜 슬프지? 왜 좀 우울하지? 하고 봤더니 모호한 게 그냥 싫다. 뿅이 아니라 모호하다 보니 제가 바라는 것. 예측 가능성. 네. 좀 내 삶이 예측이 좀 됐으면 좋겠다. 혹은 이 사건이 뭐 언제까지 혹은 이 사람이 언제까지라고 좀 예측이 되면 내 마음도 조금 편안해질 것 같은데 아,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굉장히 예측 가능한 걸 바라고 있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. 이게 처음부터 저희가 막 욕구가 어떤 게 있을까 살펴보시기엔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요. 비폭력 대화에 욕구 대화라는 욕구 단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단어가 수록되어 있어요. 이 욕구 단어표를 좀 살펴보시면 훨씬 더, 살펴보실 때, 내가 이런 마음 때문이구나 하고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내가 이런 마음 때문에 요즘에 좀 이걸 좀 원하고 있구나. 혹은 이걸 좀 원했는데 이 욕구가 잘 좀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좀 편하구나 하는 걸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. 알아차리시고 한번 욕구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, 이 휴대폰을 보길 진짜 원하는가? 아니면 또 다른 걸 원하는가 하고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요?
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도 이 책으로 심리상담 선생님들과 독서 모임을 할 수 있게 됐어가지고 좀 독서 모임을 같이 참여했었거든요. 근데 이 책의 이름이 트라우마와 표현 예술 치료라는 책입니다. 저는 심리상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독서 모임 하면서 막 선생님들 얘기도 듣고, 그리고 특히 이 책으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도움이 또 많이 되더라고요. 우리가 보면 꼭 막 큰 트라우마가 아니더라도 이런 모호함을, 예측 가능성을 제가 바라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, 작은 스몰 트라우마들도 우리 삶에 너무 많잖아요. 그래서 이걸 보다가 제가 오늘 꼭 마지막으로 이 책에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가져왔거든요. 이 책의 319페이지에 보면 비일인칭 언어를 사용하기라는 챕터가 나옵니다. 보면 제가 잠시만 그냥 한 몇 줄만 읽어볼게요. 이 모저의 연구에서 보면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타인으로 생각하거나 인식하는 방식과 더 유사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. 즉, 이러한 간단한 변화는 내담자가 스트레스 경험으로부터 심리적 거리를 둘 수 있게 해주며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. 비일인칭 언어, 그러니까 제 약간 삼자처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. 3인칭으로. 예전에 보면 좀 웃음 포인트로 이제 저는 이름이 설지원이니까 지원이는 그런 거 싫어 뭐 이렇게 꼭 공주님 캐릭터들이 이름 붙이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. 근데 그거과 같은 맥락이긴 한데 그 웃음의 포인트가 아니라 이렇게 비일인칭, 내가 나 왜 이러지? 나 요즘에 왜 이러지? 나 왜 이러지? 하면 우리의 마음도 심리 상태도 뇌도 훨씬 너무 크게 이 일을 부각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추천하는 이 이야기는 약간 나와 안전한 거리를 좀 두는 것. 마음속으로 내 셀프 토크라도 나 요즘 왜 이러지가 아니라 지원, 너무 지원아 너 왜 이래 뭐 이렇게까지 오글거리기는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 스스로 한번 휴대폰 보시다가 지원, 요즘에 왜 이렇게 휴대폰 자주 보지? 근데 이 지원하는 순간 뇌도 적절히 거리를 두면서 사건을 본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비일인칭으로 시점을 두시고 스스로를 한번 마음속에 고민이 될 때 이런 대화도 마음속으로 좀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이 모호한 걸 없앨 수 없죠. 없앨 수 없고 참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녀석은 맞는데 우리 삶이 뭐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너무나도 그게 명확하죠. 그죠? 맞아요. 저도 말씀을 막 이렇게 드리다 보니 더 마음으로 다짐을 하게 되네요. 이 모호한 것보다 삶이 모호하다라는 이 전제 자체가 명확한데 대신에 그래도 내 삶이다 보니 좀 더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예측이 좀 됐으면, 예측 가능성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. 그때 휴대폰으로만 막 숨어 있지 마시고, 저도 마찬가지고, 네, 저도 1시간 넘게 막 쇼츠 그만 넘기고 진짜 내가 원하는 욕구가 뭘까? 욕구도 한번 파악해보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지원, 비일인칭으로 약간의 좀 거리를 둔 사건으로 바라보는 마음으로 좀 더 마음을 좀 다져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. 네. 우리의 걱정되는 지점들, 삶의 불안한 마음들은 없앨 수 없으니까 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또 고민해보고 또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 화두로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모두의 성장의 순간을 응원합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